안녕하세요. 주로온 티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검단 신도시 청약 시리즈 부피자 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청약을 신청하는 우미린 파크뷰, 그리고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두 단지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단지 특징이라든지 분양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두 단지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주자 모집 공고 주론 티어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맨 앞부분에는 보통 견본주택을 운영하는지,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것은 분양한 단지마다 사이버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1년 2월 19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언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공고들은 2021년 2월 19일 시행된 규칙이 적용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 버전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2월 19일 날 개정된 부분들이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에 있어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거나 이런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2월 19일일 테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부동산원 청약권 콜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콜센터에서 안내해드리는 부분들이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청약자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콜센터에서 혹시 상담을 받더라도 참고적으로만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23일입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죠.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1순위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1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가 안 되고, 이 주택은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1순위가 자격된다. 그러면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라든지 우미린 파크뷰 모두 전용면적 8호 이하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이신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주택에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고, 또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은 사실 이와 비교 포인트로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7년이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과는 별개로 당첨이 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죠.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경기도, 서울시, 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인천 2년 미만이신 분들,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이 가능하지만 인천광역시 2년 이상, 날짜는 공고일에서 2년을 뺀 4월 23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낙첨자를 포함해서 인천광역시 2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말소되면 어떻게 되냐? 리셋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2년 이상을 충족하셔야 인천광역시 2년 해당 지역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미달인 경우 수도권 거주지역에게 공급되며,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지역별 배분 비율 적용해서 차순위에게 공급한다. 근데 사실상 미달될 일은 드물다고 봐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되고,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인천광역시 미만,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 다시 경쟁합니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등본 기준이죠. 등본으로 판단합니다. 거주기간은 등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산정 시 인천광역시 내에 전입 전출한 경우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내가 인천시 연수구에 살았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았다가 이런 기간들이 각각은 2년이 안 되더라도 합쳐서 2년이 되면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2019년 11월 1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대상자를 신청에 불과하며 위반하면 주택건설 거주지역으로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되시면은 당첨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출하는 서류 중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 인정이 안 되는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인천광역시 서구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되는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있으면 그 기준은 뭐냐? 연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있거나 또는 연속해서 90일 이상은 아니지만 합쳐서 연간 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 등본이 인천광역시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생겼죠. 20년 9월 29일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가족 중에 본인 혼자만 주택공급 신청자, 청약자를 말하는 거죠. 청약자만 해외에 파견 근무라든지 이런 사정 등으로 근무하면은 국내 거주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대 1,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세대는 가나다라 마에만 해당됩니다. 보시면 본인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배우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 같은 등본에 있건 없건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존속하고 직계 비속은 보시면 같이 등재되어야 됩니다. 같이 등재되어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세대가 되는 거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같은 등본에 형제가 있는 거죠. 형이 집이 있다. 그럼 나는 집이 없을 때 형 집이 있으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느냐? 여기에 형은 없죠. 형제 자매는 없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있더라도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규칙에 의거해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 부양가족으로 못 넣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직계비속에는 이제 자녀도 되지만 손자녀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양가족 판단 시에 직계비속 은 미혼자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손자를 가지고 넣으실 때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청약 당첨이 되셔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유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계약자라든지 사신 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소형 저가주택은 간주를 해주죠. 소형 저가주택 한 채는 소형 저가주택이 뭐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이 주택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이제 4월 29일에 21년 기준 공시가격이 발표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모집 공고는 20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이 요건에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으로 한다는 점 대부분 다 청약홈을 하시죠. 인터넷 창구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청약홈에서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미리 가지고 있고 또 네이버 인증서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청약홈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인터넷 서비스 시행.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상체험을 활용하면은 실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청약홈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본주택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청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 인천으로 하시면 안 되고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다자녀는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최하층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거예요. 최하층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1층을 말하는데 필로티 같은 경우는 1층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저층을 말하고,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바로 위층 주택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집이 있는데 분양가가 2층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은 최하층은 어디다? 2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근데 기존의 처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을 2년을 다 그러면 2순위 자격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2순위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경과했다. 그래도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접수는 당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우미린 파크뷰 1단지, 2단지가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특별 공급 당첨자로 되면은 일반 공급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특별 공급, 나 생애 신혼부부 되니까 각각 넣겠다? 그러면 모두 무효 처리입니다.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입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세대 내 2명 이상이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예비 입주자로 되면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공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공급 신청을 청약홈으로 한다는 점 대부분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견본주택 방문 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청약홈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다만 이제 인터넷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언제까지?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시간이 언제냐면은 17시 3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셔야죠. 17시 30분 임박해서 하면은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자녀도 뽑고 노부모도 뽑고 신혼도 뽑고 생애 최초도 뽑는데 다자녀에서 미달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에 대해서 같은 에 대해서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첨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고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합니다. 내가 신혼을 썼건 다른 사람이 생애 최초를 썼건 섞여서 예비 번호가 나온다는 점. 구분은 이제 타입별 구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 주택에 가점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청약 제한사항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청약을 못하는지 언제까지 못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깨끗하다, 청약 제한사항이 깨끗하다 그러면 내가 모든 청약을 통장 요건이라든지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가점제로 당첨되면은 2년 동안 가점제 당첨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가점제 당첨이 안 되니까 뭘로 할 수 있느냐? 추첨제로 청약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이 가점제를 청약해서 당첨됐다? 부적격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접수도 청약통장 사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납부였는데 청약통장 사용되기 때문에 2순위로 당첨되신 분들도 청약통장 당첨되면
당첨 통장으로 더 이상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그 통장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배우자랑 본인이 각각 신청해서 당첨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비율은 그리고 예비입주자로 만약에 뽑혔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만 예비당첨자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두 달이 넘었다? 그러면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500%의 예비 선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1순위에서는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순번에 선정. 그러니까 사실 해당 지역이건 기타 지역이건 당첨이 안 되고 넘어갔다. 그러면 지역 구분이 없이 섞이기 때문에 기타 지역인 분들이 가점이 높은 상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비 앞번호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해당 지역 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타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우미린이라든지 금강은 다 가점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구분 없이 뭐다? 추첨입니다. 사실상 1순위 마감될 거기 때문에 2순위를 상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된 자 중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을 주죠. 처음에 이제 부적격이 이제 예상되는 분들한테 이걸 소명을 해라. 그랬을 때 소명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최초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미약기한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을, 일반공급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의 공급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에서 빈자리 생기면 특별, 일반에서 빈자리 생기면 일반으로 돌리고 특별에서 예비까지 소진했는데도 남은 예비자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급의 예비 입주자까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여 입주자 선정된 경우 예비 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비를 받고 있는데 다른 데 청약을 신청해서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당첨된 게 우선이죠. 예비는. 다만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는 예비 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날짜 순서인 거예요. 내가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 날 중에 예비 입주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날이 먼저면 이 계약이 인정되고 예비 계약이 당첨일보다 나중이면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택의 공급 계약은 언제? 당첨자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집 공고문에 일정해 보시면은 보통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1일 이후로 다 계산이 돼서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규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하셔서 조달 계획서도 당첨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받으실 때 LTV 40%가 적용되죠. 투기과열지구는. 그리고 이제 은행에 따라서 뭐 상환 비율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전에 본인의 이제 채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일 통장에 살아 있었는데 갑자기 청약 신청 중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대부분 이제 청약 자격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공고일에 통장이 있었으면 그 후에 해약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고문에서 언급하죠. 신청 때까지 통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청약하셔서 부적격으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남한테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내가 결국에는 꼼꼼하게 챙겨야 부적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 부적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주론티어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앞에서 언급드렸죠? 10년 전매 제한은 당첨자로 발표된 날부터 5년입니다. 특별공급도 일반공급도 모두 5년입니다.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 구별 다들 하시죠? 전매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는 겁니다. 명의를 넘기려면
당첨자 발표로부터 5년, 그러니까 뭐 전세를 뭐 2년 2번 정도 줘야 실제로 이제 매매를 명의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미린 파크뷰와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의 공통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서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이 어떻다? 네, 없습니다. 왜냐?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에 해당되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 전입신고의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제도와 청약의 제도는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를 처벌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 취소 내용, 이런 페널티가 있다는 점. 네, 뭐 정상적으로 청약 넣고 당첨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죠.